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즐거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설날 특집 깨알 역사, 깨뜨려서 알고 보는 깨알 역사 시간입니다. 귀성길에 들으시라고 재미난 이야기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속빈 강정과 뻥튀기, 알고 먹는 우리 한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들은 모두 뻥튀기 만드는 모습입니다. 찹쌀을 기계 안에 넣고 고압으로 가열하면 나중에 저렇게 튀밥이 나오게 되죠. 이 튀밥으로 우리는 강정을 만들고 한과를 만듭니다. 이 뻥튀기 기계는 흔히 추억의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시골 장터를 소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 기계로 만든 튀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한과 사진들입니다. 저렇게 튀긴 쌀이나 좁쌀 같은 곡물을 유과 겉에 입히거나 네모나게 잘라서 전통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통일까요? 이 고압 가열 기계가 우리가 말하는 전통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정이라면 속빈 강정은 도대체 뭘까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강정들은 꽉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장면은 중국 호남성 어느 길거리 풍경입니다. 또 이 장면은 역시 어느 중국 공장에서 가정용 뻥튀기 기계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한 미국 가정집에서 뻥튀기 기계로 팝콘을 만드는 모습을 촬영했네요. 자, 이 기계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친지들과 모여서 이런 한과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먹는 이 한과 정체가 이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놀랍게도 이 고압으로 가열해서 만든 이 과자, 그 뿌리는 미국 미네소타입니다. 1902년 어느 날 옥수수 산지인 미네소타에서 탄생한 이 기계가 아시아로 건너와서 추억의 식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과와 미국인들이 먹는 시리얼은 사촌입니다. 같은 기계에서 탄생한 먹거리니까요. 그 어느 날 1901년 어느 날 알렉산더 앤더슨이라는 식물학자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앤더슨은 옥수수 농업이 주요 산업인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뉴욕 식물원에서 일하는 앤더슨은 말린 옥수수를 고압으로 가열하면 그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와서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가득한 이 고압 기구를 갑자기 열어버리면 옥수수가 폭발하듯이 팽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실험실에서 진짜로 증명이 됩니다. 앤더슨은 이 발명품을 퀘이커 오츠사에 팔았습니다. 이 회사는 옥수수와 쌀을 이렇게 고압으로 튀긴 음식을 시리얼로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미국에서의 아침 식사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혁명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퀘이커 오츠사는 이 제품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명명하면서 광고할 정도였습니다.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튀긴 곡물들이 날아가는 모습에 착안해서 이 뻥튀기 기계는 총이라고 했고 음식은 총이 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미국 세인트 루이스 만국 박람회에 퍼프드 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출품합니다. 이후 시리얼은 전형적인 미국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뻥튀기한 곡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바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과와 비슷한 스낵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이 뻥튀기 기계를 알게 된 일본 기업에 의해서 뻥튀기 기계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추억의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뻥튀기 만드는 기계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강정, 폭초 미화, 옥구시. 이 셋은 중국과 조선과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들입니다. 모두 곡물을 한 차례 찐 뒤에 기름에 튀겨서 과자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마솥에 곡물을 넣고 기름에 튀깁니다. 명절이 되면 쌀을 이렇게 튀겨서 하얀 꽃이 피는 장면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폭발하는 듯하다고 해서 폭발하는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도 비슷합니다. 쌀로 유과를 만들고 겉에 조청을 바른 뒤에 쪄서 말린 쌀이나 좁쌀 같은 곡물을
기름이 튀겨내서 발라서 먹습니다. 이게 한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빈 강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바로 한과 강정이 기본적으로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조 때 북학파를 이끌었던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네 강정을 먹어본 적이 있던가? 쌀가루를 술에 재어 구들에 말린 후 기름에 튀겨내면 누에고치 모양이 된다네. 깨끗하고 예뻐서 먹음직스럽긴 해도 속이 텅 비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지. 그뿐인가? 이게 잘 부서져서 훅 불면 눈가루같이 날려버린다네.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것을 두고 속빈 강정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사실 속이 빈 모습이 강정을 먹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빈 게 잘못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정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요리법을 담은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강정 만드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찹쌀을 물에 담가 하룻밤을 재운다. 쌀을 곱게 빻아서 청주로 풀어 데운 뒤 약불로 쪄서 홍두깨로 꽈리지게 친다. 여기서 꽈리지기는 속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참기름에 넣어서 튀긴 뒤 깨를 바가지에 넣고 흔들어 묻힌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쌀로 만든 속이 텅 빈 떡을 기름에 튀기고 그 겉에 깨를 묻혀서 만든 게 우리가 먹는 강정입니다. 전통 한과 전통 강정은 속이 비어있는 튀긴 떡에 기름에 튀긴 곡물을 조청으로 붙여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 속이 빈 강정을 쓸데없는 인물에 비유할 정도로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에도 시대부터 비슷한 과자를 먹었습니다. 이름은 까미나리 오코시입니다. 까미나리는 번개라는 뜻입니다. 오코시는 과자란 말입니다. 찐 쌀을 부풀려서 단맛 나는 제주에 버무려서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 먹는 과자입니다. 도쿄에 있는 한 절에 까미나리 문 앞 상인들이 이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까미나리 오코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쌀을 기름에 튀겨서 쌀째로 먹었고 조선과 일본에서는 그 튀긴 쌀을 접착성이 있는 양념에 버무려서 먹은 거죠. 원리는 동일한데 세 나라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선 강정은 속이 빈 떡 겉에 튀긴 곡식을 붙인 것이고 일본 오코시는 볶거나 튀긴 쌀을 전분으로 뭉쳐서 만든 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강정은 속이 비었고 일본 오코시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뻥튀기 기계가 일본을 통해서 유통된 이후로 기름 대신에 고압으로 튀긴 쌀을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튀밥입니다. 뻥튀기는 말린 쌀을 동그랗고 납작하게 튀기는 음식이고 막대 같은 쌀과자는 뻥튀기 기계로 튀긴 쌀을 기둥처럼 버무려낸 과자입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만드는 과자는 조선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시대에 뻥튀기 기계가 들어옵니다. 이 형식으로 일찌감치 과자를 만들어 온 일본 문화가 수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이름이 오코시입니다.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오코시라고 부르면서 이 수입 과자를 즐겨 먹게 된 겁니다. 그게 해방이 되고 전쟁을 치르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우리의 저렴한 간식거리가 된 겁니다. 한국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짓고 말리고 또 육중한 가마솥에서 고압으로 만드는 전통식 먹을거리보다 더 효율적인 조리법을 수입하면서 지금 중국은 이 뻥튀기를 자기네 음식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 뻥튀기 기계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도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전통 한과를 만들 때는 쌀이나 다른 곡물을 기름에 넣고 튀기기도 하지만 어느 틈에 간편하게 뻥튀기 기계로 튀긴 튀밥과 튀긴 조 따위를 사용해서 한과를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즐겨 온 그 전통 강정은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강정이라면서 유통되는 강정들 가운데는 이 텅 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과자일 때가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꽉 찬 강정은 강정이 아니라 옥굿입니다.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강정과 한과를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속이 비었긴 한데 겉에 바른 곡물이 뻥튀기로 튀긴 과자거나 아니면 아예 속이 꽉 찬 전형적인 옥굿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건 강정이 아니라 옥굿입니다. 음식의 국적이 따로 있겠습니까? 입에 맞고 몸에 맞으면 그게 우리 음식이 됩니다. 문화는 만든 사람이 아니라 즐기는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일본 쇼핑몰에서도 한국식 전통이라고 이 막대 쌀과자를 팔기도 합니다. 연원을 알고 먹으면 더 재밌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옥수수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뻥튀기 기계가 우리 먹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십시오. 깨뜨려서 알고 보는 깨알 역사 박종일입니다.